75세 박영순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6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다리 근육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수술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고 손주들 밥도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산책도 하시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낙상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술 후 한 달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가늘어졌어요. 재활 치료를 시작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힘들어졌습니다. 6개월 후 정밀 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 전에 비해 다리 근육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사망하는 노인이 20%나 된다는 사실을요. 왜 그럴까요? 뼈가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문제였습니다. 수술로 누워있는 동안 다리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걷지 못하면 활동량이 줄고 근육은 더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전에 다리 근육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리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같은 70대, 80대여도 어떤 분은 등산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집 앞 계단도 무서워하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다리 근육을 얼마나 잘 지켜왔느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면 근육량과 근력이 매년 1에서 2%씩 사라집니다. 10년이면 20%입니다. 허벅지 근육의 5분의 1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몸을 지탱하는 큰 근육이 가장 빨리 약해집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하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신호도 없이 어느 날 문득 계단이 너무 높아 보이고 넘어질까봐 무섭다고 느끼면 이미 근육이 꽤 많이 줄어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90세까지도 계단을 탄탄하게 올라가는 분들이 공통으로 챙기는 다리 근육 음식을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근육이 버티는 힘을 결정한다는 연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근육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은 복잡한 영양학 말고 장 보러 가서 바로 살 수 있는 음식 5가지만 골라서 다리 근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살릴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리 힘이 약해지셨다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다리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 연구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뼈 건강 챙기는데 왜 계단이 점점 더 힘들죠? 여기에 중요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65세 이후 넘어지는 이유는 뼈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먼저 사라져서입니다. 뼈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근육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다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그때 뼈가 부러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우유 2잔씩 드시고 칼슘제도 꼬박꼬박 챙기셨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뼈는 튼튼했지만 다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 겁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셨습니다. 밥도 반 공기만 드시고 고기도 거의 안 드셨어요. 1년 후 체중은 5kg 빠졌는데
그중 대부분이 근육이었습니다. 체중이 줄어서 좋아하셨지만 알고 보니 지방은 그대로고 근육만 빠진 거였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뼈 건강은 챙겼지만 근육 건강은 놓쳤다는 겁니다. 그럼 근육은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밥만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질 좋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둘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더 빨리 분해됩니다. 셋째,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 생기는데 이 염증이 근육을 조금씩 분해합니다.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요. 넷째,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적게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뼈보다 근육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음식만 바꿔도 이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헬스장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0대 할머니 한 분은 식단만 바꾸셨는데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했는데 3개월 후에는 손 안 쓰고 일어나실 수 있게 됐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매일 아침 달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콩 반 컵을 꾸준히 드신 겁니다. 특별한 운동은 안 하셨어요. 그냥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만 하셨습니다. 음식이 바뀌니까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만 조금 바꿔도 3개월 후 몸이 달라집니다. 계단이 가벼워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편해지고 조금 걸어도 덜 지칩니다. 지금부터 그 음식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리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껍질째 먹는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다리 근육 입장에서는 밤사이 버틸 수 있는 연료 탱크 역할을 해줍니다. 고구마의 가장 큰 장점은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흰 쌀밥이나 빵처럼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칼륨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에 쥐가 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혈당을 완만하게 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껍질째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너무 달게 조리하기보다는 살짝 식힌 고구마 위에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아주 조금만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좋아집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걷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주먹만 한 크기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구마는 말 그대로 다리 근육이 힘을 낼 수 있게 기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깔아주는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등푸른 생선 통조림입니다. 특히 정어리와 고등어 통조림이요. 생각보다 만만한데 효과는 강력합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그냥 밥상에 올려도 되는 천연 근육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3가지 핵심 영양소가 한 번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근육 세포막을 부드럽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이 운동 자극에 더 잘 반응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벼운 하체 운동과 함께 할 때 상승 효과가 더 큽니다. 둘째, 뼈와 근육을 함께 지켜주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햇빛을 잘 못 쬐시는 분들은 등푸른 생선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근육의 재료가 되는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정어리 통조림 한 캔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끼 단백질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가능하면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콩기름이나 정체 모를 식물성 기름에 담긴 것은 염증을 오히려 높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뼈까지 함께 드시면 칼슘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줄고 철분 흡수도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밥 한 끼 반찬으로 충분합니다. 헬스장 등록보다 마트에서 정어리 캔 몇 개 사두는 게 다리 근육에는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검은 콩을 포함한 콩류입니다. 콩은 단순히 단백질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만들고 지키고 회복시키는데 여러 방향으로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우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의 재료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근육이 수축했다가 다시 풀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콩에 있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몸 전체의 염증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이 덜 망가지고 운동했을 때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말린 콩을 사용하실 때는 하룻밤 충분히 불렸다가 삶아야 속도 덜 더부룩하고 영양 흡수가 더 좋습니다. 물에 불리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직접 삶은 콩은 국, 샐러드, 밥에 섞어서 하루 반 컵 정도를 목표로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달게 졸인 콩자밥만 계속 드시면 설탕 섭취가 많아지니 간장이나 조청을 최소한으로 사용해 주세요. 특히 저녁 식사 때 현미밥과 콩을 함께 드시면 밤새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를 천천히 눌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은 조금씩 분해되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흰자만 말고 온전한 달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흰자만 먹는다, 노른자는 버리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근육 입장에서 보면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먹는 달걀 하나가 가장 완성도 높은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흰자에는 근육의 재료가 되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군, 셀레늄, 그리고 근육과 신경을 이어주는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뇌에서 지금 다리에 힘 줘라는 신호를 근육으로 전달할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근육 힘 자체보다 반응 속도와 균형 감각이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달걀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완숙으로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더 많이 파괴되고 소화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6분에서 7분 정도만 삶아 반숙으로 드시거나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만든 스크램블 형태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하체 운동을 한 뒤 30분 내에 달걀 1개에서 2개를 드시면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타이밍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운동 후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으로 가는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루 1개, 근육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으신 분은 상태에 따라 2개 정도까지 주치의와 상의해서 드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음식은 자연산 연어를 포함한 기름 많은 생선입니다. 이제 다리 근육을 위해 가장 강력한 음식입니다. 바로 자연산 연어처럼 기름이 풍부한 생선이에요. 연어 한 조각에는 근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근육의 재료가 되는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손바닥 크기 연어 한 조각에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근육세포를 노화로부터 지켜주는 오메가3, 특히 EPA와
DHA입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근육과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환됩니다. 넷째, 에너지 생산을 돕는 크레아틴 등 여러 영양소가 한 번에 들어 있습니다. 연구들에서도 오메가3와 충분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허벅지 근육량과 다리 근력이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까요? 너무 센 불에서 오래 굽지 말고 중약불에서 속이 촉촉하게 익을 정도로만 조리해야 오메가3 손실이 적습니다. 레몬, 허브, 약간의 천일염만으로 간단하게 구워 드셔도 충분합니다. 하체 운동이나 산책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손바닥 크기 정도 100g에서 120g을 드시면 근육 회복에 특히 좋습니다. 물론 자연산 연어는 가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등어, 삼치, 청어 같은 다른 등푸른 생선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정어리 통조림을 상황에 맞게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음식 하나가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을 꾸준히 식탁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이 5가지만 많이 먹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건강 상태에서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고구마, 콩, 등푸른 생선에는 칼륨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의사에게서 칼륨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과 빈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적은 달걀이나 흰살 생선으로 단백질을 챙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둘째, 통풍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콩류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통풍 환자에게는 요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등푸른 생선 빈도를 줄이고 달걀, 흰살 생선, 닭가슴살, 두부 등으로 단백질을 조절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물을 2리터 이상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요산이 잘 배출됩니다. 셋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한 번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더부룩함, 가스,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드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콩은 충분히 불리고 아주 부드럽게 삶아서 천천히 씹어 드셔야 속이 덜 부담됩니다. 급하게 드시면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실 때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는 가능하면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변하면 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 연구와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지 개인별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 식단을 조정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완벽하게 챙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는 달걀 1개를 반숙으로 드세요. 빵 대신 고구마 반 개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운동 30분 전에 고구마를 드시고 운동 후에 달걀을 드시면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 통조림을 반찬으로 추가해 보세요. 정어리 캔 반 개면 충분합니다. 레몬즙 살짝 뿌려서 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현미밥에 검은 콩을 섞어 드세요. 콩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밥 한 공기에 큰 숟가락 2개 정도만 섞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저녁 반찬으로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 드세요.
비싸면 고등어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5가지 음식이 일주일 식단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50g을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15g씩 나눠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가 하루에 여러 번 켜져야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남는 단백질은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콩 반 컵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신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하루 물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잔, 식사 30분 전에 물 1잔씩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신장도 편합니다.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에서 의자 스쿼트 10회, 벽 잡고 한 발 서기 10초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을 드세요. 이때가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3개월 지나면 계단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헬스장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75세 박영순 할머니 기억하시죠?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고 6개월 만에 다리 근육의 절반이 사라진 분 말입니다. 그분은 수술 후 재활 치료와 함께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콩밥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육량이 거의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 혼자 산책을 다니십니다. 손주들 밥도 다시 해주시고 장도 보러 다니세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75세에 고관절 수술 받으신 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매일 달걀하고 생선 먹었어요. 음식이 바뀌니까 근육이 돌아온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음식. 먼저 껍질째 먹는 고구마입니다. 근육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아침 운동 1시간 전에 주먹만 한 크기 하나를 드세요. 다음은 등푸른 생선 통조림, 특히 정어리와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단백질이 한 번에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밥 반찬으로 드세요. 그 다음은 검은 콩을 포함한 콩류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저녁 현미밥에 섞어서 하루 반 컵 드세요. 네 번째는 온전한 달걀, 흰자와 노른자 함께입니다. 운동 후 30분 내에 1개에서 2개를 반숙으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산 연어를 포함한 기름 많은 생선입니다. 근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손바닥 크기로 드세요. 주의하셔야 할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통풍이 있으신 분, 소화 기능이 약한 분, 혈액응고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실천 방법.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통조림 반 개, 저녁에 콩밥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보다 하루 3끼에 나눠 드세요. 그리고 운동 후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흡수율이 2배 높아집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3개월 지나면 계단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6개월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젊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쁨과 슬픔, 일과 여행을 묵묵히 함께 걸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다리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약국이 아니라, 헬스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되는 작은 선택들이 90세까지 계단을 탄탄하게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다리 근육을 위한 첫 번째 한 숟가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다리가 자꾸 풀려서 걱정된다 하시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두 다리로 끝까지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